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명법 2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 11시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이어지니까요. 저희 2부 순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와 문자로 계속 저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주체별 수급 상황, 수급 관심주 짚어봅니다. 이슈 정보카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2,000포인트에 다다른 코스피에 대한 추가 반등 가능성 살펴보고요.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내수주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이어서 주식경제 예능인 이순복의 주접방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을 접하는 현명한 방법 제시해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입니다. 5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드리죠. 박성일 연구는 낙폭 과대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했고요. 박수영 대리는 주말 내 유로존의 변동성에 대비하자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선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신용훈 연구원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향후 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듯합니다. 최희용 대리는 지수 2000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거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정영훈 연구원은 주말 유럽 이벤트 눈치 보기 장세로 주말 내 유로존 변동성 대비하자는 박수영 대리와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관심 업종은 어떤 건지 봅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IT 실적 부진주의 분할 매수, 박소영 대리 운수항공 분할 매수,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 이익 실현 준비 구간, 최희용 대리는 화학업종 비중 확대, 이제 바닥을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영훈 연구원은 음식료 업종의 분할 매수, 내수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당분한 것 같군요. 네, 자 그럼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대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계속해서 좀 우리 장은 돌파구가 없는 박스권 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약세에 좀 하락 출발을 하면서 장 전체적으로는 또 외인 기관 모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관망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전일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1980선을 좀 되밀리면서 업종별 역시도 뚜렷한 방향보다는 좀 혼조세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쏠림 현상이 좀 이뤘던 전차군단 등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신 최근 계속해서 낙폭이 좀 과대했던 화학, 금융업 등이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말 내 유로존의 변동성을 대비하자 그리고 운수항공주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보다 더 자세히 설명 주시죠. 네, 이번 주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선 2차 투표와 그리스 총선이라는 유로존 정치적 이슈가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대비를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주요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좀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다시 강화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유럽의 정치적 이슈 역시 좀 뚜껑을 연 후에는 불확실성 완화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위기가 안정된다면 지금 좀 소외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래도 주말에는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에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화학이나 은행, 에너지 업종들의 반등세가 좀 확연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운수항공 업종을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유가가 상승이 좀 많아서 상승이 좀 큰 폭으로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서야 여객 성수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고 유류비 부담이 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어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은 어떤 걸 고르셨습니까? 네, 제가 좀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네. 최근 1분기 매출액이 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좋지가 못해서 예상보다 좀 하회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또 새벽에 런던에서 갤럭시 S3가 발표가 되면서 좀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에 역시 뉴 아이패드, 이런 IT 산업 성장에 따른 화물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여객 부문 또한 성수기를 좀 맞이하면서 증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서야 이제 성수기를 좀 맞이하게 될 텐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유가가 좀 하향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과대하게 빠진 거에 따른 가격 메리트 또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제한항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좀 아침에 좀 장에 좀 강하게 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도 매수가 가능하시면 목표가에서 좀 이제 수익 보실 구간은 조금 짧게 보실 수 있고요. 목표가는 좀 5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46,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굉장히 폭이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아주 적합한 가격대 잘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송영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움직임과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 또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어떤 추가 재정 이제 부양 정책이 없는 가운데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코스피 이제 약보합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보다 12.87포인트 빠진 198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세로 나서고 개인이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전일보다 약간 오른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체별 수급상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조금씩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특별하게 강하게 사는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 운수장비 업종, 유통업 업종을 일단 외국인이 각각 57억과 22억 정도 사는 모습, 그리고 금융업종을 27억 정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은 65억 정도로 파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전기전자, 운수장비 어제에 이어서 그동안의 전차군단이라고 불렸던 아무래도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을 계속 차익 실현물로 내뱉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화학업종은 54억 저가 매수세로 나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전기전자 업종 162억을 사고 있으며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100억 정도 사는 모습, 화학업종 22억 파는 모습, 나머지 업종들은 전부 다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특징 중에 한국전력이 가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이 2% 이상 상승하고 운수상고 업종도 좀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은행 업종이 결국에 기관의 매수세로 외국인의 매수세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나 다른 업종은 코스피에서 전부 다 업종별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 하드웨어 업종 갤럭시 S3가 어저께 유럽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삼성전자에서 그름으로 인해서 부품주들의 부각이 받을 수 있겠다. 오늘 아침부터 컨센서스 뉴스 계속 리포트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그런 영향으로 IT 하드웨어 업종 134억을 좀 많이 사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뉴스에 파는 모습 50억, 27억 각각 IT 하드웨어 업종에서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를 계속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 업종을 셀트리온을 좀 많이 매수하면서 38억 정도 매수하는 순매수하는 모습, 결국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사는 거는 제약 업종 때문에 사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업종별로는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로 그 투자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사실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의 중요한 이제 실업률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전월이랑 비슷하게 8.2%로 예상이 컨센서스 잡혀 있는데 금요일만큼 어제도 일단 우리는 뭐 전차군단이 아니면 안 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많이 사지도 않고 관망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개인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각각 106억, 85억 거래소 코스닥 사고 있는데 코스닥 우리는 오늘도 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일 연일같이 사고 있는데요. 심리적 지지선 지난번에 제가 460선 말씀을 해드렸는데 계속 기간의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꺾일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는 게 좀 찜찜합니다. 그리고 기간 오늘 금요일이다 좀 몸살이자 그래서 사기가 꺼려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관심주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일기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기획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광고 마케팅 이쪽에서 거의 1위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입니다. 사실 삼성 계열사 중에 최근에 못 오른 주식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요. 제일기획 18,000원대에서 계속 행보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금일도 CS증권이랑 UBS 창구 통해서 거의 외국인 순매수가 4만 주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요. 제일기획 1분기 실적은 사실 영업 총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정도 증가 1,022억, 영업이익이 이제 29.4% 정도 감소한 94억 정도 되는데 외형 성장이 아무래도 양호를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인력 확충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일회성 투자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3분기 런던 올림픽 결국에 기대되는 관련주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3 출시로 결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자회사들의 그런 광고 어떤 시장이 개선이 되면서 결국에는 좀 호조로 결국에 매출이랑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좀 세게 나왔다 21,000원대 회복했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기회를 삼아서 5일선에서 지금 5일선이 2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2만원 초반대 매수를 하셔서 지난번 최고점이 21,700원입니다. 21,700원인데 이것을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많이 팔린 걸 어제 다시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 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일단 기대되는 주로 그리고 장이 안 좋은 만큼 좀 방어제 역할을 하는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10% 정도 놓고 18,00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도 한 전문가께서 제일기획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해서 오늘 제일기획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어서 더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 살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000포인트 앞에서 연일 숨고르게 하고 있는 국내 증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김동공 대리의 증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두고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다면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국내 내수기업 지분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증가가 가장 컸던 종목들 10개 가운데 7개가 모두 내수주로 집계됐습니다. 휴대폰 명가인 노키아가 휴대폰 업체인 HTC, 리서치모션과 태블릿 PC 업체 뷰소닉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특허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 문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00선 저항이 강하다는 걸 뜻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오늘은 특히나 주요 이평선은 모두 하회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2,000포인트 근처에서 좀 계속된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의 5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물론 경기 선행 지수의 하락 등 최근 중국 경제 지표 결과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4월 제조업 지수가 53.3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은 적어도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증시의 200일선 돌파입니다. 물론 최근 중국 증시 강세의 주된 이유는 유동성 효과와 같은 증시 부양책 시행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선이 200일선에 안착하면 추세 반전의 기대를 높인다면 증시는 유동성 효과를 넘어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는 추가적으로 중국 경기 회복과 연관성이 큰 국내 소재 산업재 섹터 부분의 회복이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국내 증시 상관관계입니다. 이번 주 시카고 PMI 지수가 56.1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하기도 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54.8을 기록하며 견조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인 50선을 하회하지 않았던 국면에서는 국내 증시의 조정은 이제 추세 내에서의 조정에 그쳤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는 한 ISM 제조업 지수의 긍정적인 흐름은 국내 증시가 경기선의 지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좀 뒷받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수급 모멘텀입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함께 최근 국내 외국인 순매수가 재개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연속성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국내 주요 섹터에 대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3월 이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3월 이후 외국인 매수 공백 속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매로 쏠림 현상이 극대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수급 모멘텀 개선은 쏠림의 완화와 그리고 투자 심리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가 21선을 회복한 이유를 섹터 흐름에서 살펴보면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 그러니까 화학, 정유, 건설, 증권 등에서 반등다운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당 섹터의 경우 가격 메리트 이후에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점을 자신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자동차,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IT주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자동차 등에 대한 종목들을 비중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낙폭 과대주의 순차적인 순환매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순환매는 잠깐 먹고 나기 위한 반등에 의한 것이지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수는 2000포인트 근처에 와 있지만은 2050에 대한 매물병은 좀 뚫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승하더라도 지수 목표치는 한 2050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두고 시장의 기대가 큽니다. 벌써 이번이 4번째 도전인데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편입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4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 가능성만 놓고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혹여라도 만약 됐을 경우 어떤 업종들이 수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의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종목들에 대한 좀 선침해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수 편입이 될 경우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약 22.5조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쟁점은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패시브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의 동향이 중기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펀드의 편입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주관적인 가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과 동떨어질 수 있고 2009년 9월 한국의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될 당시에도 경험했듯이 패시브 펀드들의 기계적인 유입 효과는 단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수혜 종목을 선별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이 리레이팅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액티브 펀드가 한국 주식을 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액티브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국가 비중보다는 개별 섹터 내에서 한국 종목의 비중이 더욱 중요합니다. MSCI 코리아 구성 종목을 선진국 종목에 배분한 후 선진국 섹터 내에서의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좀 도출이 됩니다. MSCI 월드 인덱스 내에서의 한국 국가 비중은 2%지만 선진국 IT 섹터 내에서 한국 IT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5%, 그리고 자동차와 소재 산업재 섹터 역시 각각 3.62, 3.63, 2.81로 시장 전체 비중보다 높습니다. MSCI EAF 인덱스를 기준으로 보면 IT 섹터 내에서 한국 IT 종목의 비중은 무려 28%,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경기 민감, 소비 섹터에서 한국 종목 비중은 8%를 넘어섭니다. 선진지수 편입의 최대 수혜주 섹터로 IT와 자동차를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에 MSCI 코리아 구성 종목 중 선진 증시에 편입되어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력을 가질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선진국 각 섹터 내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 랭킹이 상위 10위권에 포진되어 패시브 펀드의 물리적 자금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MSCI 선진지수에 넣고 섹터별로 재배분한 후 시가총액 기준 순위를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섹터 내 피어 그룹 대비 PBR, ROE 그룹에서 우위를 점해 액티브 펀드 역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적용했을 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대한항공, LG전자, NHN 정도가 꼽힙니다. 역시 자동차, 삼성전자가 좀 꼽혀있는 지금 현재 시장과 좀 비슷한 국면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컸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70%가 내수와 관련된 기업이더라고요. 특히 중국 성장 수혜주의 지분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이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연초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외국인 지분율 증가 가장 컸던 상위 10개 종목 중 7종목이 내수주였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16.6%에 불과했던 호텔신라는 25.3%로 불과 4개월 만에 8.6%가 급증을 했고요. 베이직하우스는 21.7%에서 28.7로, 그리고 LG생활건강 우선주가 65.6에서 72.5로, 그리고 카지노 업체인 GKL과 롯데상강 역시 6.4%포인트, 6.1%포인트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에는 내수주의 특유의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성장 중심에서 내수 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중국 관련 비즈니스가 늘어날 기업에 외국인 투자자가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호텔신라 GKL의 외국인 지분 매입은 중국 중산층의 폭발적인 증가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좀 풀이됩니다. 그리고 베이직하우스와 LG생활건강은 사업 확장의 핵심 거점으로 중국을 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04년부터 중국에선 잊고 먹을 것의 고급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성장 둔화와는 별개로 소비 시장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침체하는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소비에 초점을 맞춰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의 명가인 노키아가 특허 소송전에 합류했습니다. 그동안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이 정말 치열했었는데 이번 노키아 소송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노키아가 이제 이번에 또 특허권 전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노키아가 자금 확보 측면에서 이제 특허권 행사에 나섰다는 시각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키아가 RAM과 이제 HTC 그리고 태블릿 업체 이제 뷰소닉을 상대로 독일과 미국 법원 등의 특허 침해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노키아는 독일 법원에 이들 3개 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전원 관리부터 데이터 암호화 기술까지 45개에 걸쳐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HTC를 제소한 것을 비롯해 미국 법원에서도 이제 HTC와 뷰소닉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등 구글 진영 간의 싸움과는 달리 노키아의 특허 전쟁에는 RIM과 HTC의 힘겨운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에 아직까지 미칠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하는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전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모두 동반 하락 마감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그 고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ISM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지표에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이것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유로존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가졌었는데 1%대 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약간 점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전혀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올랑도 그 프랑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죠. 거기 보좌관이 ECB의 의원과 2번에 걸쳐서 이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랑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이 브리핑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올랑도 후보 쪽에서 내세운 것은 이제 성장, 고용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양적 완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 어저께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했죠. ECB가 해야 될 역할은 물가 안정이 더 정확한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 이하의 코멘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랑스 대선에서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올랑드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는 혼조 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시장 투자가들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상당한 좀 영향을 줘서 미국도 조정을 줬고 유로존도 상승에 제한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삼봉 형태, 그러니까 3천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더 이상의 수급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주변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이벤트에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어저께 5일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계속 터치하고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약 3일간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은 5일선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오늘 밤에 있는 4월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시장의 쇼크냐 아니면 예상치 부합이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쇼크의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약간 쇼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미국은 오늘 상당한 폭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미국이 하락한다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3천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 글로벌도 같이 시장에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다음 주에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 좀 노인 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나타날까봐 좀 되게 걱정이 되고 좀 불안하네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이제 조정을 좀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향후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만 원대까지 뭐 상승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 앞두고 이런 조정이 나타나니까 좀 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갖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갤럭시 S3가 발표가 됐거든요. 어떻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대치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제품이 만약 막상 나오면 주가가 내립니다. 애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아마 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470불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120불 이상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도약천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목표치가 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200만 원이면 뭐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한 7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접근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사고로 접근을 드려본다면 지금의 자리는 오늘 5일선이 일단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그 윗꼬리가 길어지고 시가가 굉장히 낮게 시작한 모습인데 5일선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주가가 적어도 요 125만 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는 공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주가가 이 양운 안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부 빠졌기 때문에 양운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양운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지금 시장의 모습은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상승보다는 눌릴 확률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말에 이제 또 지켜봐야 될 주요 대외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이벤트들도 상당히 부분 있어 보이는데요. 경제 지표까지 함께 살펴주십시오. 일단 오늘 밤에 봐야 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쇼크가 나오게 되면 주가에는 악영향이 오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안 좋게 시장을 흘러가면 미국에서 그동안 수면 밑으로 가 있는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또 명분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나쁜 것이 오히려 향후 장세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전 세계 이목이 프랑스 대선하고 그리스의 총선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미국의 고점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멈춰 있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을 갖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서 사회당 후보자가 되면은 일단 프랑스와 독일은 한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일단 약간 차별화 정책을 쓰겠죠.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처음에 혼조세가 될 거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만약에 성장 쪽으로 서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그때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처음에 하락은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하신 분 입장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도 사회당이죠. 사회당 쪽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 이번 총선에 따라서 그리스가 유럽에 잔류할지 아니할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현재 집권당에서 그러니까 국가를 장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가 다음 주에 방향성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주말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리죠. 예, 오늘 중국 본토지수는 악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1% 하락한 2437.47포인트대 장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지수 같은 경우 다른 외부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00과 2450의 박스권 기조를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저평가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지만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만큼 박스권 기조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하반 경직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4월 집값이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부동산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고량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4월 집값 또한 8개월 연속 하락 기조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의 부양을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외환관리국에서는 QFII 그리고 QDII 쿼터의 증가가 더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QDFII와 QDII에 대한 자금 규모를 늘릴 경우에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은행권의 대출이 4월 달에는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 완화를 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감소로 인한 대출 수요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지준율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매수 비중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고 정책적인 부분 또한 꾸준히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올 4월부터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한 바닥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냐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 보합권, 혼재 움직임 등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2400과 245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에 주접을 떠는 여자 이승복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방송에 나간 다음에요. 제 팬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승복 씨 오랜만에 방송에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빨리 좀 예능감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가 무슨 안젤리나 졸리야?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굴에 칼 안 대고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다만 얼굴이 좀 커서 그렇죠. 지난주에 키워드가 한번 나갔는데요. 이번 주에 키워드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금요일 날 조금은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혹시 5월 증시에 증권사에서 굉장히 여러 이슈를 잡고 모멘텀도 없다라는 이유에서 조정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 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이번 주 키워드는 제가 양극화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장중에 루머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와서 굉장히 주식시장을 투자자분들을 어렵게 했는데요. 이번 주 한 주 북핵 3차 핵실험 어디 갔어?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양극화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월요일서부터요, 드디어 140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140만 원 살짝 깨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겠지만요. 정말 삼성전자가 140만 원 가겠어? 하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와 기대를 싣고 장중에 이번 주에 140만 원을 터치를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터치한 모습은요. 조금 전에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마찬가지로 갤럭시 S3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에서는요. 갤럭시 L4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과연 갤럭시 S3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더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신다 그러면 이미 지금 갤럭시 S4가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대한 바로 이 상속에 대한 소송권의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요. 오히려 증시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지난주에 이건희 회장이 출국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강경 반응에 대해서 사죄를 했고 삼성그룹 경영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언가 삼성그룹을 갖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두려움을 약간 좀 진정시키면서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양극화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코스닥에 대한 힘을 잃었던 테마주를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특정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대선 후보가 아버지께서 아들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돌았습니다. 저도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데요. 그래서 관련주로는요. 뭐 이건창호라든가 아니면 선도서푸드 등으로 인맥 관련주로 마치 굴비 엮듯이 계속 엮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역시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 이런 굵직굵직한 특히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이 대선 테마주들이나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약간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키워드를 한번 양극화라고 잡아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 OCI의 급등입니다. 바로 태양광에 서광이 보인다라는 이슈로 해서 OCI가 급등했었습니다. 이번 주에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죠. 낙폭이 과대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티은행에서 중국 업체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란드 당선 가능성에 태양광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련주로는 OCI, 웅진에너지, 넥솔론, S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등이 나왔는데요. 자, 제가 왜 이번 주에 키워드를 양극화라고 잡았느냐면 아마 태양광 관련주 보시면 투자자 여러분께서는요. 우리 성광이가 달라졌어요. 성룡 광정 투자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고요. 상장 폐지를 지금 밟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업 측에서는 반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태양주인데 OCI만 잘 나가고 성룡관정 투자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번 주에 이렇게 세 가지의 양극화 모습이 보였던 걸 한번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 주는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주 증시에서는 지난주에 북핵 3차 실험에 대한 루머가 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또다시 조정의 빌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모습 보일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이 앞두면서요. 흔히 이렇게 불안한 장세에 나오는 인기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변동성.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을 일주일 내내 변동성이 어쩌고 이런 모습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5월 10일 날 목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요. 5월 옵션 만기일도 마찬가지로 5월 10일 목요일 날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6월 달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6월 달 금통위는 6월 8일 금요일이고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것 같은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6월 7일 목요일로 6월 달에는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음 주에 그럼 이번 주에 태양광 이슈가 보인다면 다음 주에는 혹시 너무 저주받은 테마, LED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LED의 가능성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차가 지금 수입차에 굉장히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LED 조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가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자동차에 장착하면서 바로 이 시발점으로 그동안 많이 눌렸던 LED의 반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신용 회복이 좀 회복이 되면서 디폴트가 모면했다는 이슈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제 만약에 조정의 빌미가 된다 그러면 그리스가 아니라 조금 더 덩치 큰 녀석, 바로 스페인이 조정의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에 많이 지금 눈여겨보자고 하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매주 나오는 고용지표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군주는 화 때문에 군대를 출정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자는 분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내 계좌에 삼성전자 없어, 그다음에 현대차 없어, OCI 없어 해서 욱하는 마음에 코스닥 테마주들을 막 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복의 이벤트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이 키워드의 이슈를 순복의 카페든지 아니면 그리고 순복이의 뭐 다음 카페 아니면 그 서울경제TV 방송에다가요. 이번 주 한 주에 나는 이러한 이슈가 가장 귀에 쫑긋했고 과연 이러한 그 종목들이나 이슈들은 이순복 씨, 안젤리나 졸리, 이순복 졸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서요. 다음 주 시간부터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순복이가 어떠한 특정 몇 분을 선정을 해서 매주 순복에 작은 선물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증권방송의 하위 실종의 종결자, 바로 이 순복졸리 이순복인데요. 이 서울경제방송에서는 하위 실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많은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방송에서 순복의 하위 실종을 보이는 그날까지 주접다는 여자 순복이 주접방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접방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순복 주식경제 예능인과 함께 이 주접방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 경제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어떤 정치적인 변수들 대표적인 게 프랑스에서 대선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유럽의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전형적인 경제 이슈로까지 바로 직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주식 투자하면서 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나, 그 뭐 정권이 바뀌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변수이니만큼 여러분께서 꼼꼼히 주말에도 신경 놓치지 마시고 외신이라든가 다양한 뉴스들을 반드시 접해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내적인 변수라면은 뭐 각 기업들의 어떤 뭐 실적들이겠죠. 뭐 삼성전자든 현대기아차든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그동안 좀 업황 자체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순복 씨께서 언급하신 LED라든가 업황 자체가 이제 터닝 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이 끝나고 좀 더 이제 다시금 잘 나가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구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관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 상황을 보니까요. 양 시장이 모두 지금 계속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려 있습니다. 거래소는 처음 출발할 때랑 비슷하게 8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1986.39로 0.44%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은 488.88. 중국 사람들이 8자를 좋아한다는데 지금 8이 4개가 겹쳐 있습니다. 488.88포인트, 1.44포인트가 올라서요. 0.3%가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 국내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락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 하락폭이 크지 않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 쪽으로 돌아서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시장의 흐름 잘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지지부진하면서 많이 사람들, 투자자들을 지치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혼자 가지 마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에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여러 분 포진하고 계시니까 이분들께 종목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 저에게 주시면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만한 최적의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시고요.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무 부담 없이 활용들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시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도 다 상관없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저희 프로그램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데 참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마음 안 드시는 것도 올리셔도 됩니다. 예. 자, 투자 손자병법 5월 4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또 산뜻한 기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